네, 어제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죠. 여야 4당은 오늘 오전 합의안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일제히 열었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결사 저지하겠다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이 얘기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각 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죠.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합의안 역시 바른미래당이 관건일 텐데 나머지 여야 3당은 일찌감치 추인을 했고요. 바른미래당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오늘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4개 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3당에선 합의안을 공식 추인했습니다. 어제 여야 4당이 발표한 합의문의 핵심 내용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겁니다. 이 3당 모두 만장일치로 추인했는데 다만 평화당 일부 의원들은 의총 과정에서 합의문을 추인하되 선거제 개혁으로 호남 지역 의석수가 많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추후 이를 보완할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합의안 처리의 키는 이 당내 의견이 크게 엇갈렸던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른당 지도부와 국민의당계를 중심으로 한 이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이 바른정당계가 주축이 된 반대파 의원들이 의총 공개 여부와 합의안 추인 정족수를 놓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재 지금 사실 일단 참석 의원들을 상태로 투표가 진행됐는데 아직 투표 결과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여야 4당은 각 당의 추인 작업이 완료되면 이 원내대표들이 오후에 만나 합의안 세부 조정 작업에 들어가고 모레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 방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바른미래당도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공식 추인한 겁니다. 그렇군요. 바른미래당에서도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 소식이 지금 막 들어온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강경 대응 예고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의총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요? 네, 한국당도 같은 시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정부 여당을 향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패스트트랙 합의와 관련해 이 좌파 독재 플랜, 개헌 플랜이 작동됐다며 이를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하면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정부 여당이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악법으로 총선 결과까지 조작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 거리로 나가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동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김민정 교수님,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도 합의안 추인을 했다 이 얘기가 들어왔는데 먼저 그 상황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 국회 상황 보고 왔는데 사실 이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극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상 물 건너가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들 판단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야말로 아주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각 당마다 이유가 조금씩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크게 보아서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정치 개혁의 업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된 것이라고는 지난 그 상반기에 통과한 그야말로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해서 국회 상임위 내에 소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임팩트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사실상 어떤 제도적인 개혁도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결국 20대 국회도 물 건너가고 나면은 21대 국회가 다시 구성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힘이 상당히 빠져 있을 때시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거의 뭐 정치 개혁의 업적이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네. 상당히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남은
나머지 정당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선거제도가 워낙 작은 정당들에게 불리한 선거제도였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선거제도를 취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정당들은 또 절실하게 원하는 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가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1년 앞두고 각 당의 어떤 이해관계가 조금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 사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법률적인 정당으로 하게 되고 네. 또 일야가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1990년도에 3당 합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즉 네. 제2당을 빼놓고 나머지 당들이 다 합친 민주당이 결과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국을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본인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결국 이제 본인들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좀 양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소수 야당들을 끌어당겨서 사실 어떤 법률 사당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만 어떤 면에서 대결적인 정면에 놓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양당 체제 비슷한 걸로 이제 모양새가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이제 과연 이게 성사가 될까라는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통과는 됐지만 네. 이게 나중에 결국 의원 개개인이 다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따르면 의석수가 28석이나 줄어듭니다. 지역구에.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그럼 호남을 배려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합의했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고비가 많다. 그리고 330일 지나면 이제 자동 상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내년 총선 바로 한 달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총선 한 달 전에 굉장히 갑작스럽게 혼란스러울 수 이게 될 있겠습니다. 경우에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사실 이것이 거의 끝보다는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을 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네. 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28석 줄어든다라고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 중에 이제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네. 계실 테니까요. 선거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지금 합의가 된 겁니까? 네, 일단 선거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굉장히 생소한 것인데 뭐 독일이나 일부 나라에서 채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이 257석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역구를 28석을 없앱니다. 그러면 지역구가 225석이 되죠. 네. 그리고 비례대표가 75석으로 늘어납니다. 43석에서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당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당 투표를 해서 정당 투표율이 많은 정당에 따라서 정당 투표율대로 의석을 일단 나눕니다. 네. 그러면 지역구에서 득표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석을 했다라면 네. 일단 지역구를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비례대표가 가져오는 의석이 전체 100%가 아니라 반 50%를 상대로 해서 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부분 경우에 연동형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또 석패율제도 들어가게 되고 네. 이럴 경우는 결국은 현재 사실 우리가 소선거구제에 따라서 그 지역 정당에서 1등하는 정당이 무조건 의석을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랬을 경우는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의석 수는 6석이지만 지역구는 2석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4석은 일단 비례대표입니다. 네. 근데 이런 어떤 전적인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상당히 유리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계돼 있는 게 선거제하고 연계돼 있는 게 공수처 설치 아니에요? 네. 공수처법 기소권을 줄지 말지 하는 문제로 지금 뭐 계속 줄다리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합의가 된 겁니까? 네, 사실 그 바른미래당의 김광영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라고 분리하자. 하는 네. 것이었고요. 이것이 일단 합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것이 이제 끝난 것이 네, 아니냐. 한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네. 합의된 것은 검사와 그리고 법관 그리고 경찰에서 고위 경찰 고위 경찰관만. 경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초기에 얘기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원칙에는 못 미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네.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해 충돌에서 벗어나는 데는 이 안도 뭐 나쁘지 괜찮은 않다.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에는 각각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뭐 물론 지금 현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검찰이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아무래도 제8이 뭐 안으로 굽는다고 스스로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해결 뭐 수사하거나 기소할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해 충돌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공수처장의 임명이 기존의 그것도 검찰이나 쟁점이었습니다. 네. 기존의 경찰보다는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공수처 위원장의 추진위원회 7명 중에서 여야 의원이 여당 의원 2명이 야당 의원 2명이 들어가는데요. 네. 총 7명 가운데에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5분의 4의 합의로 후보 2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5분의 4라고 한다면 결국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여당만으로는 안 된다는 네, 거죠. 야당 의원 2명이 결국 거부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본다라고 하면 7명 중에 기존의 2명이니까. 검찰이나 기존의 경찰보다는 훨씬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네, 그렇습니다. 적어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의원총회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안들에 대해서 각 당이 추인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게 오늘의 관건이었는데 네. 야당과 민주당 세 당은 일찌감치 의원총회가 끝났고요. 추인을 했고 거의 뭐 만장일치 민주평화당은 조금 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관건이 이제 바른미래당이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추인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네. 아무래도 표결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현재 이제 의원 정수는 29명인데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은 24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본인들은 이상돈 사실은 뭐 이쪽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마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헌 당규에는 당론은 5분의 3으로 일단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이제 당을 합당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한 당의 어떤 뭐 의견보다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하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이 당론 요건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주장은 뭐냐면 지금 사실은 바른당 계열 이쪽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8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8, 9명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뽑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나머지 이제 호남이나 이쪽 당으로 밀어붙이면 과반은 되거든요. 그렇지만 5분의 3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게 당론은 결국 이제 과반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사안의 패스트트랙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 당론 뭐 일반 그렇죠. 당론 얘기하죠. 그래서 과반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자막이 나오는 것 비슷하게 네, 아이고. 찬성이 12석, 반대가 11석. 아슬아슬했군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네, 됐습니다. 어쨌든 50% 기준으로 한 건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이게 좀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러면 기존의 당헌 당규에서 이 패스트트랙이 과연 당론에 어떤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 당론으로 해서 그냥 과반 참석의 과반 결론으로 해서 되는 것인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바른당 계열의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폭풍이 있어요.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하긴 하지만 단 한 표 차고 이렇게 될 경우는 앞으로 과연 바른당 쪽 계열 사람 분들의 어떤 분화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후폭풍은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김관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못 들어갔는데 의총장에는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네, 아마 이현주 의원은 사실 지난 재보선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해야 된다.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을 때냐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줄을 서서 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자유한국당과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 때문에 우리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뭐 이중대, 삼중대로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마 이런 지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 선거제도나 이 제도를 지금 현재 통과시키는 문제가 결국 내년 선거에 있어서 선거연대까지 간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면 가장 높은 표밭이 호남 지역인데요. 네. 이 호남 지역에 있어서 그러면은 결국 선거연대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당이나 혹은 바른미래당의 국내 단계 의원들한테 상당 부분을 양보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특히 선거가 아주 박빙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의석들을 상당히 양보하면서까지 네.
선거 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설사 호남에서 상당히 양보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 정당들이 많은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민주평화당이 다른 지역에서 많은 표를 가지고 올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 함께 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음 선거연대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반발이 지금 심하게 바른미래당 내에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네. 그걸 뚫고 이제 50% 기준까지 적용을 했다는 거는 네. 그야말로 지도부가 밀어붙였다. 이렇게밖에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하셨습니다만 오늘이라도 당장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서서히 이제 이별 준비 아마 오늘 이 표결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보면은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정당 어떤 지지도가 높지 않는 정당은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거들이 있을 네, 겁니다. 네. 물론 뭐 현 제도로서도 상당히 좀 다음 선거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당 득표율이 실제로 어떤 표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어떤 그 생존 가능성 이걸 볼 거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현주 의원이나 일부 바른당 계열이 주장하듯이 아예 보수 대연합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뭔가 힘을 합해서 보수 대연합으로 가야지만이 본인의 어떤 존재의 가치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것이 있고 지금 또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당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반대를 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손학규계의 이제 손학규계 말고 안철수계 의원들하고 네. 바른당 계열의 의원들이 뭔가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러면 비춰본다면 저 한 표가 바로 이현주 의원을 일단 지금 다원권 정지를 해서 만약 이현주 의원이 들어갔으면 저게 그러네요, 12-12가 된 네. 거거든요. 네. 이현주 의원을 결국은 다원권 정지를 시킴으로 해서 이제 겨우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불안전한 지금 투표 결과가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길게 봤네요. 그렇죠. 뭐 이현주 의원을 일단 제외시키면 원래 처음에 그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이현주 의원을 사실은 별 사소한 가지고 다원권 정지를 한 것은 결국 이 패스트트랙을 위한 전 단계 조치였다라고 이제 이준석 그 최고위원하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아마 표결에 그게 이제 대비한 것이다. 표결에서 굉장히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저렇게 될 경우는 이제는 아마 같이 당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요.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소위 뭐 바른 정당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하태경 의원이 또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분당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도 그렇겠죠. 명분이 네. 서지 않는 네.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원 수가 적어도 지지율이 높으면 당 지지율이 높으면 이 선거제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말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조건을 좀 달았더라고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축소 부작용 문제는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달아가지고 이번에 추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조금 온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표결까지 가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그 이거 뭐 보완 안 문제 하면 제기가 나중에 표결할 때 문제 삼겠다라고 나오는 나올 것도 수도 그런 있어요. 이유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28석이 결국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28석이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호남 지역이 그동안에 인구 대비 선거구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구는 난리 때문에 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평화당은 지지하면서도 상당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는 게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패스트트랙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정말 통과될 것인가는 또 연말이나 내년 초쯤 봐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 통과가 사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좀 선거제 논의를 좀 어떤 촉발시키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사실 선거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1년을 갈 수는 없거든요.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내년에 통과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투표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의석수 줄어든 28명의 의원들은 다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국민들이 좀 짜증나고 하면 좀 제발 좀 타협을 해라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의원 수 좀 늘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안대로 한 30석 정도 늘리고 그러면 330석이 되면 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도 썩 그렇게 반대할 만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의원 정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사실 여야가 좀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단초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촉발점 이것도 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요, 뭐 지역구를 지금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13대 국회 때 통과된 선거법을 보시면 바로 224대 75였어요. 아, 그때랑 오히려 비슷하군요. 지금 안보다도 한석이 작았습니다. 그때는 299명이었고요. 지금은 300명이어서 255대 75. 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당시는 254였고 그 다음에 이 선거구 획득을 할 때마다 점점 비례대표는 줄여오고 지역구는 다 보존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뭐 이걸 계기로 해서 논의에 좀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요. 그렇죠. 당장은 자유한국당 뭐 거의 결사저지입니다. 목숨 걸고 하겠다, 막 맞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이제 여야 사당이 지금 합의를 했다고 해도 한국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에도 아예 뭐 20대 국회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은 일단 뭐 강한 투쟁을 하겠죠. 뭐 지금이야 일단 뭐 이번 주부터 또 장외 투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제가 볼 땐 4월 한 달 동안은 뭐 이렇게 계속 싸울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서로 지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멀리 가면 못 국민 돌아올 거 여론도 아닙니까? 사실은 뭐하냐 도대체 그러면 이 선거법 위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를 완전히 지금 정치를 안 하게 되면 네. 지금 많은 민생 법안들 통과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도 비등할 것이고 네. 그러면 뭔가 서서히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타협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저 경험한 바로는 선거법이 이렇게 선거 임박해서 대부분 결정이 되지 이렇게 오래전에 선거법이 결정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은 이게 330일이 기간이라 하지만 그 전에도 사실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합의 자체가 어떤 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저는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하고 싶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내가 서겠다라고 했고 그중에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나설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하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든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론이 좀안 저는 좋은 것 뭐 같은데. 그야말로 강경하게 여권에 대한 투쟁을 한다. 이것은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명하게 해야 된다. 정말 그 사안에 대해서 했을 때 여론의 지지 혹은 또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의회에 대한 쿠데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쿠데타 아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합의한 그야말로 국회의장의 국회 선진화법 네, 중에 네,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네. 직권상정제를 없애고 만든 제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 내에 있는 제도이지 이것이 제도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선거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공정한 선거 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거는 선거 제도를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공정한 제도로 가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결국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에서 나경원 대표가 자료 화면을 보게 되면은 네. 결국 이것은 개헌을 가기 위한 전초 단계다 이런 개헌,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동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또 권력 하기도 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개헌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정말 반대할 걸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설득당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강경 발언을 계속했습니다만은 여당이 패스트트랙 포기하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조국 수석 안 물러나면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 뭐 여야정 협의체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말이죠. 좀 일단 후퇴한 건가요? 하나하나 카드를 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을 뭐 이렇게까지 사실 야당이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수를 낼 겁니다. 결국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를 하자라고 이제 걸어놓으면 사실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 이걸 이렇게 강하게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선거 때까지 아무것도 그러면 정부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회가 일을 안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정권 심판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정권에 대한 책임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한정 반대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어떤 서로의 좀 접점을 찾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안을 낸 것이고 이 안이 물론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금 사실 5월 8일 날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또 전국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게 뭐 25일까지 지정하는 걸로 추진한다고 어저께 발표를 네,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 당에서 합의안을 추인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타는 거는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이건 좀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요. 지금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 오신환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이 있습니다. 두 분. 근데 두 명 중에 한 명만 반대로도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연결돼 있는 고리거든요. 정개특위는 통과한다 하더라도 네. 사개특위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올려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두 명 중에 한 명 안 되는 문제는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시켜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자기 도장 찍고 두 사람 아웃시켜버리고 자기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시킬 수가 있는데 물론 더 험악해지겠네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두 명의 의원이 일단 좀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조금 입장이 간사입니다마는 바뀌었죠. 네, 네. 조금 그 원래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적극적이지 네. 않았습니까? 조금 아마 입장들이 좀 바뀌어서 거기도 아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